자, 오늘 많은 분들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직무정지 등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문이 1시간 만에 끝났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오늘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언론들 예상은 1시간 정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잘하면 오늘 저녁 늦게라도 나올 수 있겠다. 뭐 예상은 문문합니다만 주말에 조선일보가 이 판사님을 계속 협박을 하시더라고. 고발당한 판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드러내놓고 진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알게 됐잖아요. 검언 유착에 대한 실체도 알고 있는데도 와 진짜 열심히 일하던데요. 지난번에 왜 그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한 5시 40분 그쯤에 이제 브리핑할 걸 알렸더니 우리 퇴근 앞두고 있는데 막 이렇게 성질내던 분들이 주말에 계속 열의를 하셨어요. 법조 출입 기자분들 진짜로. 그러면서 그 지금 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직무 배제든 뭐 감찰인 부분 그리고 또 뭐 사찰인 부분이 다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법무부 장관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아주 온갖 애를 다 쓰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직무 배제 집행 정지 그 신문 부분에 있어서 뭐 오늘 저녁 늦게라도 기각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각이 될 수도 있고 과도하게 이야기해서 가까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검사징계법이 특별법이잖아요. 이게 행정법은 행정소송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기각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검사징계법 8조 2항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서 징계 혐의자를 직무 배제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문구에 나와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크게 심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당하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직무 정지는 너무 과하다로 볼 것인지 괜찮아 그 정도면 시킬 수 있으라고 볼 것인지 요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2일 날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을 징계를 해버리면 오늘의 결정은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방송에 썸네일 제목을 달았던 것이 역으로 그렇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는 해임 주장하고 있고 해임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뭔가 중재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발표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여러 많은 것들이 있다고 남겨놓은 정도 아마 윤석열 쪽에서는 그게 뭐지 하고 굉장히 좀 조마조마해야 되니까 아직 히든 카드가 나오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한 2, 3일 정도 총장 직무를 이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억울하라는 거죠. 야 이렇게 역대 이런 캐릭터 처음 봐요. 이 아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또 낼 거지 않습니까? 이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그 절차를 충실히 밟아 놓는다. 아마 이런 그 전략인 것 같아요. 소송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해임을 결정을 해도 또 이걸 또 소송을 걸 거고. 그렇죠. 예. 그게 억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역대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까? 이게 저도 판단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역대 보통 우리 총장들이 약간 찝찝하면 다 사표 내요. 옛날에 이제 김가경 총장이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검사와의 대화 이후에 불편한 심기가 있었을 때 밑에 검사들이 사표 내라고 했어. 자기들 불편할까봐 사표 내라고 했고 어쨌든 최동욱 총장도 사표 내라고 했고 이랬는데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거예요. 군 대통령의 메신저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뭘 언지를 줘야 돼. 근데 이런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야당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통령 뭐 여기 입장 밝혀라 하잖아요. 입장 밝혀놓으면 이게 또 나중에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직권남용이라고 또 난리 칠 거예요. 지금 이 검찰이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약간의 절차법이라도 어긋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임 결정을 내고 문 대통령이 사인할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은 지금 또 그거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겠지만 소송을 걸겠죠. 예. 참 그게 판사 사찰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판사 사찰 문제는 더 큰 일이라고 보는 게요. 이 해임 징계와 관계없이 이거는 형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상의 유무죄를 다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해임되더라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 자체가
역대급 캐릭터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인사권자라고 하는 게 임기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내가 좀 어떤 그 정치적으로 치우쳤다라는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억울로식으로 재판을 걸면서 시간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의 공무원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없었죠. 예, 예.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부터는 그냥 막 흙탕물을 흐릴래 이런 나쁜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흙탕물을 뿌리려는 의도조차도 제가 좋게 봤을 때 첫 예. 번째는 검찰 지상주의자라서 그렇다. 두 번째는 가족 관련 연루 사건들이 많아서 그렇다. 어쨌든 직에 있으면은 이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다. 세 번째는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지금 정치적인 프로세스를 걷고 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짬뽕돼서 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특수부에 한정된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문제의식 자체도 못 느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찰이란 부분에서만 한정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원했던 검찰개혁의 한 단면을 이분이 다 이렇게 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들어. 진짜 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이게 문제가 어디까지 진짜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니 그걸 계속 행정소송까지도 계속 불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분을 정말 이 시점에서 단죄를 해야 진짜 시스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개혁하고 또 인적 청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원하던 그 검찰개혁의 진짜 모든 그 매듭을 짓는 방향이 될 것 같거든요.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렇게 여기다 목에다 걸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좀 깔끔하게 끝내주십시오. 좀. 진짜 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 그 박진영 우리 크리스마스 좀 깔끔하게 보냅시다. 서초동 나가지 말고. 선배가 이번에 이 왜 그 추미애 장관님이 그 브리핑을 한 이후에 정말 여러 카톡방에서 혼자 진짜 부르짖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의원들 우리 당의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건 정말 전면전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바로 얘기해도 되는 거죠. 지금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겨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는 위치 지금 그 분기점에 와 있다. 그런 저는 생각이 그 사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뭐 코리아 헤럴드 이런데 영어로도 기사가 나가서 그거를 제가 미국에 있는 검사인 친구한테 그걸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당연히 죄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미국 같으면 바로 이게 죄가 되는 건데 너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이게 뭐 맞냐? 이건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정치 공방으로 너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저는 아까 얘기하신 그 세 가지 중에 저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판사 사찰이 잘못됐는데 뭐 이렇게 지금 직무를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 정치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블랙홀로 모든 이슈를 좀 빨아들이고 있는데 가덕돌 덮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른 일을 좀 우리가 할 수 있게 이걸 좀 빨리 어떻게든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저는 그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분이라서 그렇죠, 특권 자기가 의식. 정치 검찰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도 인식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들어요. 정부에서 봤잖아요. 정부에 이렇게 누구 이력서라든가 자문위원 하다 올라오잖아요. 거기에도 무슨 정치 경력 이런 거 그냥 다 지웁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이 조사를 하는 게 재판부별입니다. 재판부별 성향이나 행동 양태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성향이라는 것을 재판할 때의 행동 양태를 이야기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 개인의 마음속 성향을 이야기하는 어쨌든 이 뭐 정치적 성향을 이해한다면은 그게 뭡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정치 사상의 자유라는 것을 어떤 공적인 검찰이라는 수사기관, 권력 사정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게 무섭고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저쪽에서는 이걸 정치 사건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걸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사권자가 갖는 의미는 내가 왜 장모 사건 가리라고 아니면은 자기 측근 사건 가리라고 총장을 시켜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디테일하게 그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서로 협약된 상태에서 이렇게 검찰 개혁을 하자라고 협약한 것들 다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 윤석열 자체가 그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문제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총장 감찰 받아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네. 거부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특권 의식을 갖고 특권이죠, 있는 특권. 사람이야. 나는 검찰총장이야로 하면서 네. 뭔가 자기 스스로가 감찰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판사 사찰만큼이나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거라고 일단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일 날 어떤 결정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정치권에서는. 정치권 뭐저 징계 저는 해임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직무정지를 시킬 정도의 사안이면 저는 해임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해임 정도 사안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시켰다 이 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정직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안 나오지 않을까. 추미애 장관님이 결단을 하셨을 때는 이미 그런 생각들을 다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각에서 정직 6개월이 나오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정직 6개월 나오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 임기를 뭐야, 마치는. 뭐라고 그게 더 나은 저기 거 아닐까요? 그런 얘기. 이 사찰 관련 수사해가지고 대통령이 파면하면 되죠. 예, 그래서 예, 정직 6개월도 나쁘진 농담입니다만. 않다라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상상을 봤을 때는 윤석열의 6가지 일종의 혐의 음. 의혹이 상당히 엄중하다고 봤기 때문에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킴과 동시에 이것을 검찰징계위원회에서는 예. 이 정도 되면 해임 사안이라고 보는 저는 그 결은 서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요거 재밌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요. 윤석열이 그렇죠. 직무정지 당한 상태로 임기 거의 닥쳐서까지 직무정지 상태로 있다가 한두 달 지나서 그렇게 끝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내가 윤석열이라면 그만뒀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너무 아까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지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빨리 해결하고 끝내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저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막 독재 시절에는 그 정부에 막 반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막 정부에 막 반항하는 것 같아 착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인 모티브로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정의고 그게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물을 흐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정권에 반대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40년, 50년 여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공직자들은 개혁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저는 엄연히 저는 대상이라고 대상. 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검찰 스스로가 저는 개혁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조직은 특히 폐쇄된 조직은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 조직의 개혁이라는 건 첫 번째 이제 조직을 오픈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질적 물질이 들어가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로 가지 않으면은 자기들만의 개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예. 이제 저 스스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장했던 건데요. 민주당이 한 두 발짝 앞서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리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사들이 옹호하는 상태잖아요. 윤석열의 비리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형식의 문제를 발목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과하다라든지. 근데 이럴 때 정치권에 있는 민주당은 야 비리 총장을 옹호하는 거 보니 검찰 개혁은 굉장히 멀었구나. 향후 장기적으로 한 우리가 이제 계속 집권을 하면 검찰청 자체를 기소청으로 바꾸고 검찰한테는 수사권을 뺏어와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지금의 검찰이 뭔가 자기들을 나머지 거라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버릴 수밖에 없는 카드로 쓰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을 냈더라고요. 이제 검사 임용과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라야지 임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비슷한 다양한 그런 뭐 제도적 장치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정말 힘이 별로 없고 약간 농담으로 얘기를 하면은 공부를 못해서 로펌에 못 가는 사람들이 검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힘이 없어요 검사가. 근데 이제 판사는 아주 많은 경력을 한 다음에 정말 이제 그 마지막 그 커리어의 마지막 코스로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이 그러네요. 검사가 너무 힘이 센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영화에 보면 판사분들이 나이가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 할아버지들 할아버지들. 대한민국에서는 막 바로 판사로 임명돼가지고 바로 판사네. 사회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은 로스쿨에서 그걸 이제 특별 채용해가지고 쓰는 방식으로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 공직에 온다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경험을 쌓도록 해줘야 돼요. 네. 이게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법은 해석의 문제지만 양심의 문제는 경험에 의해서 좀 더 풍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뭐 우리 이거 검찰 개혁의 문제지만 우리나라 관료 집단이 다 그렇게 좀 폐쇄적인 면이 있는데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인 게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서 그때 이제 계속 그 안에서 본인들끼리만 경쟁을 하고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군대인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리고 군대죠. 다른 데서 쳐들어오면은 방어해야 되고 내부에서 외부 경쟁이 없으면서 본인들의 경쟁력은 사실은 다 줄었는데 그런 밥그릇 싸움으로 이렇게 계속 권력을 가지고 살아남는 조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을 한 명 빼가지고 뭐 외국에 있는 검사 조직이라든지 뭐 외부에 있는 뭐 로펌에 이렇게 놔뒀을 때 그런 인맥 없이 실력으로 누가 얼마만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좀 외부와 단절돼 있지 않고 이걸 열어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야 좀 건강한 조직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YS가 이제 하나의 척결하고 이 군부가 쿠데타를 할 수 없는 세력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보시면은 기존에 했던 육사 중심의 그거를 뭐 갑종장교라든가 ROTC 학군 그다음에 삼사관학교 다양하게 진급의 구조를 섞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질적 요소들을 접합시켜야지만이 이 동종급에 의해서 폐쇄적으로 되는 구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들끼리 섞여야지만이 서로 함부로 은밀한 이야기를 서로 부정을 주고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똑같은 겁니다. 이 흔히 하는 권력의 충원 구조 자체가 다양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제가 지난주 말에 윤석열 구속을 주장했더니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지금 윤석열한테 이렇게 직무 정지된 이유 중에 보면 한동훈 사건을 가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기 측근에 관한 문제 같은 것들이 실제로 많은 부분 윤석열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윤석열이 일반인이었다면 또는 조국이었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밖으로 튀쳐나왔을 거예요. 윤석열 자체를 맡고 있는 검사들의 카리텔이 있기 때문인데 그럼 저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 자체가 만약에 이게 박근혜나 양승태였다면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인데 그나마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차마 다른 사람들 입에서 해임까지는 이야기를 해도 구속이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구속될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해임까지도 간다. 요 논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판사 사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찰은 뭐 구속감이죠. 그게 사실이 그 증거가 나온다면 말할 필요가 없죠. 현재 어쨌든 그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법리 논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법부가 판단한다면 이건 100% 구속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네. 설마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대통령 탄핵시켜 구속시켜가지고 두 사람이나 감옥에 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사실 그보다 더 높은 권력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지금 이 상태까지 저는 다 보는데 이 모든 시각 자체를요. 많은 국민들이 정파의 대립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쓴 촛불 국민들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추미애 장관이 과했냐 안 과했냐는 일종의 과몰입한 디테일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권력이죠. 대통령도 거의 유리상자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보는 이런 나라에서 검찰만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지금 자기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 모든 기준이 촛불 국민들의 시각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무슨 박근혜가 최동욱 쳐내듯이 이쪽 프레임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동조한 게 이제 엄청난 힘을 또 같이 불어넣어준 게 언론이잖아요. 언론. 이제 검찰 이번에 저는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그 기운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직도 변하지 않고 오늘 뭐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그 분이 조남건 대행 그 검사께서 하신 말씀이 검사들의 마음을 다 사야지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땡땡 소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최고의 지금 우리나라 모든 권력 기관 중에 최고의 특권을 누려왔던 검찰이 지금 우리 윤석열 총장을 인적 청산함으로 해서 저는 그 다음 검찰 개혁 단계는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 기대가 됩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중동을 비롯해서 저쪽
뭐 막말은 뭐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데 여론몰이로 예.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주당 국회의원 일부도 촛불의 의미가 뭔지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그 촛불의 의미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총칼로 혁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불로 찢어버렸어야 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남아있는 기간, 지금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은 저쪽이 막 악다기 쓰고 어마어마하게 개혁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로 못 들은 척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 입장에서 아 이게 개혁이 되는구나.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식은 그거 아니에요. 총칼로 싹 쓸어버리는 과정이었잖아요. 국민들이 지켜줄 거니까 언론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중간하게 조금 물러서 있어서 뭔가 언론이 자유를 조금 주는 것 같으면은 정권 물어뜯는데 몸에 배어있는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과정을 좀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는 뭐 시끌벅적한 게 민주주의라고 보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2일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만에 근데 또 9일로 미루네 만에 이런 고민들 하지 마시고요. 막 속에 막 천불이 나려고 하는데 또 일주일 미뤄? 그걸 어떻게 기다려?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마일리지를 쌓지 마세요. 나는 그냥 계속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참.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도 쉽게 아, 안 그게 가지죠. 사실 이 검찰들 반응을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던 누가 임명했던 누구 라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검찰은 검찰일 뿐인 거예요. 저희가 느끼는 거는 그 검찰들 아까 이제 차장이 검찰들 마음을 사야 된다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장관 그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이가 아주 한 10년 다 돼서 그래 토크쇼에서 나왔던 그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모든 검찰이 불편해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다. 왜? 검찰은 개인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로서의 특권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을 했던 게 지금 정말 떠오릅니다. 지금 그 그 조남관 차장검사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고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발탁했어요. 검사는 검사구나. 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변호사질을 하려면 검사들하고 또 관계가 나쁘면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왜 그 민주당의 서병훈 의원 있잖아요. 이런 분들처럼 나는 정감회의 안 받겠다라고 고검장 물러나서 변호사 기업을 안 하는 정도의 그런 분들이 일부는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위태위태한 공무원 자리 끝나고 나면 내가 돈 땡겨야 되는데 여기에 검찰 개혁의 핵심이 저는 맞춰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비리가 있어도 검사들이 한 몸으로 그걸 막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들 나갔을 때 돈 버는 문제랑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 이제 부장 검사 이상들 뭐 부부장, 부장, 차장 검사 이런 고위직들은 모르겠는데 일반 평검사들은 아직도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때묻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가가 개업해봐야지 별 영향가 없거든. 한참 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다수들이 이 좀 새로운 그게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소병훈 의원이라고 그랬죠. 소병철. 소병철. 왜 그걸 정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소병훈 의원도 있습니다. 저기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검찰 개혁에 찬성하실 겁니다. 아니, 저는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검사의 일부 업무를 AI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안 될 것도 없겠네요. 상당 법전하고 부분 할 수 판례하고 다 있을 것 집어넣고 같습니다. 하면 예. 판사도 가능할 거고요. 예. 국회라고 하는 것이 나는 법 기술자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는 어떨 때 필요하냐면요. 역사의 진보,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입법부라고 하는 게. 근데 기존의 법 틀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법을 만들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국회는 법사위원회 법조인 출신 한 명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동의합니다. 최지은 국제대변인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뭐 우리 김포 조용필, 남영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 같은데 그렇게 막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검사들은 자기 것 지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상태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빨리 좀 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어쨌건 2일날 윤석열 해임할 거라고 보는 투표 한번 붙여볼까요? 윤석열 일하실 것 같은데. 해임할 것이다. 1번.
다음에 면직 정직 감봉 감봉도 재밌긴 감봉? 한데요. 면직 정직 감봉할 것이다. 2번. 그리고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3번. 투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우리도 들어야 되네. 세 분도 한번 해보세요. 1번. 1번. 눌러야지. 저도 늘 1번입니다. 2번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그래도 1번. 예. 참. 그리고 이제 1일 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전날 검찰 그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 약간 이건 요식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요. 감찰하자고 했는데 감찰을 안 받으니까 징계하는 징계가 하는 거거든요. 거죠. 여기에 막 법적으로 잘 모르는 논란들이 막 등장하기도 합니다. 감찰 회피한 게 윤석열한테는 가장 큰 패착이다. 전 계속 그렇게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건데 어쨌든 윤석열 씨가 지금 오늘 어떤 오늘은 뭐 별 중요한 날이 사실 아니에요. 오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사실 무효화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억울로 용도로 계속해서 지금 행정소송 등을 걸고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대세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근데 다만 여론이 너무 우리 법무부의 입장 이런 건 안 실어주고 너무 반대 입장만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네, 다 대응하자. 메시지를 최대한 내서 양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건데요. 그 어쨌든 매듭 짓고 넘어가야 전 돼요. 추 장관님이 아니고 추 장군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외롭지 않고 더 힘내시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우리가 일찍이 그 호칭을 응원하자고요. 붙여드렸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군. 아 그러셨구나. 자, 아까 그 박진영 부대변인 말이 맞아요. 18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메시지를 내야 돼요. 네. 뭐 일부 한두 명은 약간 좀 뭐랄까 좀 전후사정 모르는 철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타겟이 되면 안 됩니다. 검찰들도 지금 한 2,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목소리를 내니까 타겟이 안 되잖아요. 여기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목소리를 선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 여기 이 아젠다를 갖고 계속해서 목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새날 식구들이 각 그 의원들 페이북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셔도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